반갑습니다. 지난 12일은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음력 설날을 맞아 다문화인 세계인 가족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복을 많이 장만토록 하겠습니다. 신춘년 새해 새날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저는 고향, 마음고향을 찾아가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설날이면 형제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른 아침 단정한 차림으로 웃 어른들에게 세배드리면 세뱃돈을 받고 조상님들을 위한 차례를 모시고 또한 떡국을 먹고 온 가족이 윷놀이로 토다, 개요, 거리요 뭐다 하며 시끌벅절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코로나로 막혀버려서 매우 애석하다 못해 마음이 허퉁합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인 뉴욕, 런던, 파리, 베이징, 모스크바, 로마, 동경, 시드니, 하노이, 방콕, 양곤, 울란바토르,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수많은 나라의 최대 명절의 풍습은 각각 다르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모두 다 똑같다 하겠습니다. 고국과 고향을 떠나 이국만리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인 설날, 따뜻한 떡국은 드셨다고 믿겠습니다. 코로나로 민족 명절의 민속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면 가까운 문화유적지라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을 경건하게 가족과 함께 매우 보람있고 유익하게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향이란 사전적 의미는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라는 정감을 강하게 주는 말이면서도 정작 이것이 고향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단어라고 믿습니다. 인류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는 육신의 고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고향은 나의 과거가 있는 곳으로 부모, 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며 또한 부모 형제 간에 온갖 정이 든 곳으로 희로애락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이라는 세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합된 곳이라 하겠습니다. 공간, 시간, 마음 중에서 비중이나 우열을 논할 수는 없으며 살았던 장소와 오래 살았다는 긴 시간과 잊혀지지 않는 정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고향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골, 어떤 지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살았다는 시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각인각색으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움, 잊을 수 없음, 타향에서 곧장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은 공통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생물학적 탄생이며 고향이라는 장소에서 태어난 것은 지리학적 탄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시간이 동일하기에 자연히 어머니와 고향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댁은 삼터,
삼터라고도 합니다. 댁은 삼터가 어디시오? 예, 태어난 곳, 곧 태생지 말씀인가요? 서울입니다. 북한산 우이동이지요. 아, 삼터 하나 좋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댁의 삼터는 어디인가요? 글쎄, 6.25 때 월남을 하였으니 실향민이지요. 함남 함흥이지요. 아이들은 서울이고요. 본향을 가보셔야 할 것인데 글쎄요. 죽기 전에 될는지 꿈에나 고향 산천을 밟지 어디 통일이 쉬이 되어야지요. 제일 선행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을 부모와 조상의 묘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대화는 한국인의 고향관을 단적으로 표현한 대화를 인용하여 보았습니다. 이 몸이 상기실 제님을 따라 상기시라는 말은 조선시대 정철의 삼위인곡 첫머리에 있는 말대로 탄생이 상기다, 삼다이기에 고향은 출생지로서 삼터가 되고 타향이나 객지가 아니기에 본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향은 나와 다른 사람이란 사람 외에 산천이라는 자연도 포함이 되었기에 고향 산천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다가도 성공하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고향에 돌아온 것이 본 마음이면 귀향이요. 어쩔 수 없으면 낙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고향에 대해서는 그대로 눌러 사는 사람과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과 마침내 돌아가는 사람 등으로 구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고향을 떠난 지 중학교 진학부터라 반세기가 넘었나 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을 매년 찾아가지 못한 때가 꽤 있었습니다. 작년도는 코로나로 추석 명절에 성묘조차 못한 불효자였습니다. 더욱이 금년 설날도 형제들이 모여 차례조차 모시지 못하였으니 고향, 형제간의 정겨운 정도, 고향의 향수마저 멀어진 듯하여 몹시도 아쉽고 서운하였답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아름다운 휴일 명절을 고국의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계시는지요? 물론 평소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혹은 지인이자 동료분들이 이국 멀리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서로 소통과 왕래가 있다 하겠으나 코로나로 혈연의 정, 우위를 다지는 모임들이 불편한 줄로 믿지만 안부 전화 혹은 소수의 모임을 통하여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여 주시길 염원합니다. 사람이란 객지살림, 타향살이, 타국생활이 고단하면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포근하고 아름답고 부모 형제와 선산이 있는 고향 땅을 그리게 마련이지만 바깥 생활이 풍족하면 고향을 때론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게 늘 있어지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1945년 광복 후 한반도는 남북을 가릴 것 없이 좌우 대결로 극심한 혼란 끝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300만에 이르는 대대적인 실향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실향민은 멀지 않아 북한이 수복되면 귀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타향에 와서 노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존 본능에서 몇 년, 몇십 년이 흐르자 남한을 고향으로 삼고 각지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쪽인 평안도나 황해도의 실향민은 서해 쪽에 많이 살고 있으며 동해 쪽인 한경남북도와 강원도 북부에서 남한 사람은 동해안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에는 서해 쪽인 평안도나 황해도의 실향민, 강릉 소초에는 강원도 북부가 고향인 신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고향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한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백년도 북쪽 두무진이라는 곳에서 보면 7km의 북방이 황해도의 돌출 부분인 장상곳이며 몽군포인데 그곳에 70여 세가 훨씬 넘은 어부에게 고향을 여쭤봤던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 여기가 고향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눌러 사는 것이요. 이 나이가 되어도 물에 들어가는 것은 저기 많이 보이는 장상곳 우리 마을인 앞 백사장에 내 몸이 닿는 바닷물이 찰싹거리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비장하게 말하였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갈 수는 없는 고향에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서 살겠다는 의지가 실현되지 못하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휴전선 가까운 임진각이나 강화도나 서해 5도에 가서 고향을 바라보며 제사를 지내고 실향민끼리 만나서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는 정겨운 모습들을 우리들은 간혹 보곤 합니다. 7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운동으로 경제가 살아나 전반적으로 돈이 있고 살기 좋고 교육 환경이 유리한 도시로 몰려가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미처 의심치 않습니다. 돈이 있는 곳을 찾아 살기 위하여 고향을 등지고 정들면 고향이니 도시 가서 뿌리를 내리자. 젊은 사람은 나가서 버려야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렸지. 돈이 몰린 곳에 사람이 몰리게 마련. 도시 발전이 먼저 참가한 자가 유리하다는 논리로 그런 논리가 팽배하였으며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노동력은 노쇠하여서 크게 감소되고 농촌에는 노인과 부녀자만 남고 젊은이는 도시로 빠져나간 형편에 생산을 올릴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복합 개념이라고 할 때 시간은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간인 고향집, 고향마을, 고향산천이며 인간으로 살아있는 그곳의 고향사람과 그곳에 묻힌 조상님 그리고 객지에 나와 있는 고향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고향의 새로는 제비 말고 참새, 또 까치, 까마귀들이 많이 부르는데 까치가 아침 일찍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고 까마귀가 울면 초상이 난다고 하여 속담에 까마귀라도 내 땅 까마귀라면 반갑다고 하여서 그 까마귀마저 타향에서는 환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는 까마귀를 길자라고 들은 바 있어서 각기 환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경로, 효친,
우애의 가풍은 고향의 전통 덕목이면서 타향에 가 있더라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에게 객지에 나간 자식이 어떻게 효도하며 금이 한양을 할 것인가는 큰 염원이자 고민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객지에 나간 자식을 위하여 고향의 부모가 희생하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의 정신적, 물질적 영향은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지배합니다. 따라서 고향은 장소를 옮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향집은 그러합니다. 고향집이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 역시 작고 크고 웅장하고 초라하지만 모두 다 고향집이 있어서 잘나고 못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인류 공동체로 다 같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 마을은 고향집의 가족이 아니라 고향 마을의 이웃과 벗과 이리가 친척입니다. 고향의 마을에는 여러 가지의 집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도 김씨 집정촌이지만 또 다른 다양한 성씨들이 함께한 마을로 살기 좋은 인심 좋은 고향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혹 살아가면서 미움도 있으나 사랑이 대부분이며 사람끼리 직접 정이 오가기도 하며 산이나 강이나 농토 같은 매개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놀면서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고향 마을이라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서 같이 크고 같이 배우며 일한 공동의 성장 경험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골목 친구, 동기동창, 선후배, 깨복장이 동부, 어려서 같이 옷 벗고 컸다는 그런 깨복장이 동무, 내 것 없이 자란 친구란 말이 여기에 합당하겠습니다. 객지 생활이 어려울수록 고향은 그립고 객지에서 고독할수록 고향 사람은 절절한 정을 줍니다. 고향의 경험은 추억이 되는데 그 추억은 때론 기쁘고 때론 슬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은 일종의 여행 연습 장소이며 세파를 이겨나갈 훈련장이 되기도 합니다. 고향 사람은 이웃입니다. 이웃집, 이웃마을, 이웃면, 이웃군이라 하여서 가까운 거리를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웃 사촌에서 보이듯이 이웃은 오랜 시간 사귄 인정을 말합니다. 돈밭이 가까이 있으면 서로 논이웃, 밭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웃집은 담이나 길을 사이에 두고 있기에 그 집의 경조사는 물론 세간살이에 대하여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이웃이 이사를 가면 섭섭해하고 이사를 오면 반가워하였기에 고향 사람은 정이 풍부한 사람이며 그렇지 않는 도시는 정이 메마른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시라도 이웃이 형성된 곳은 고향, 이웃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고향하면 떠오르는 말로 노동을 바꾸는 품앗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향을 떠나 사람이 피차 손해보지 않게 주고받는다는 말을 할 때 쓴다는 말입니다. 기쁜 혼인이나 슬픈 초상에 부조하는 품앗이가 그 예입니다. 요즘 말로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수단인 네트워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5일장에는 물건도 살 겸 물건도 팔 겸 사람도 만날 겸
구경들 할 겸해서 잔칫날처럼 붐비는데 이것 또한 고향 사람들의 유익한 활동의 연장선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오일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그 옛날 추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1시간 거리인 오일장을 가는 이유는 장날이라서 먹고 싶은 국수, 아이스크림, 당신은 우유를 얼린 얼음 과자입니다. 입고 싶은 옷이나 신발 등을 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고향은 정신적인 마음의 고향이며 또한 고향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감정, 감성이 제일의 고향입니다. 고려 가요인 청상별곡은 고향을 잇는 유랑의 무리가 부른 내용입니다. 청산에 가서 살까? 바다에 가서 살까? 깊은 산중에서 절대 고독 속에 살까? 억울하게 돌을 맞고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어디에다가 정을 붙이고 살까? 이러한 고뇌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다 고향을 떠나서 주랑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어찌 온전할 것입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이 어찌 평안할 것인가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고향 떠나면 고생이다. 고향을 떠나면 천하다. 내 집이 제일이다. 거기도 저 놀던 물이 좋다는 우리 속담은 이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기 있는 일제강점기 대중가요인 고복수가 부른 타향살이, 김정구 씨가 부른 눈물 젖은 두만강이나 조용필 가수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다 고향을 그리는 가요이며 인기 있고 생명력이 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고향과 사랑이 가요의 중심 테마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은상이 지은 십수이의 연시조 가고파는 김동진이 작곡하여 애송애창이 되는데 갈 수 없는 고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십수 중에 제1수와 제10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거기 아침은 오고 또 거기 석양은 져도 찬 얼음 바람은 듣지 못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 알몸으로 살거나 깨끗이도 깨끗이다. 이 연시의 끝마디는 가고파라 가고파, 보고파라 보고파, 돌아갈까 돌아가, 찾아가자 찾아가, 그리워라 그리워, 가 안기자 가 안겨, 아까워라 아까워라, 부러워라 부러워, 노래하자 노래해. 그리고 깨끗이도 깨끗이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인이 고향을 표현할 수 있는 겹쳐지는 이 10가지 단어는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공통분모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고향을 빼앗겼다면 어찌 될까요? 그 고향이 조국 땅이면 어떨까요? 이상하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지금은 나무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첫 구절을 새겨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향은 지켜야 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며 반드시 가봐야 하는 마지막 운명의 장소이며 모든 시인을 감동시키고 모든 독자를 눈물짓게 하는 마법과 같은 땅이며 언제나 풍경이나
인정이 아름답다는 정교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원수의 고향의 봄이나 김동완의 봄이 오면 사내들의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굴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에 보면 그리워하는 하되 못 가서 안타깝다는 과거 시간을 잘 묘사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가에 고향을 떠나지 말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유형으로 귀결된다 하겠습니다. 설화와 소설에 나타나는 고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벼슬을 살다가 낙향을 하는 선비는 그곳을 강호라 하여서 여유있게 살아 시조 가사를 지었는데, 이들은 고향을 찬미하는 것보다 고향 땅, 자연 자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낙향한 선비는 고향에서 의원, 훈장, 풍수, 저술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재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향은 이래서 물질과 정신면에서 생활을 보장하여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화에서도 고향을 떠난 사람은 금이 환영하여서 정든 부모가 있는 고향을 빛낸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소년이 가난하게 살기에 점을 쳐서 노모의 고향을 두고 서천세에게 복을 타려 갔다고 합니다. 도중에 만난 시집가고 싶은 여자, 황금꽃을 피우려는 아이, 등천하려는 이무기 등의 천까지 가지고 서역구에서 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혼시 복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며 대신 3명의 서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심부름을 해준 대가로 이무기로부터 여의주, 권세와 부귀를, 아이로부터 황금을 얻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집으로 돌아와서 잘 살았다는 구복 여행 설화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나가 번 돈으로 점을 쳐서 그 정계대로 더 큰 부자가 되어 귀향하여 잘 살았다는 천남점 이야기 등은 각오하고 고향 떠나기 객지에서 고향과 고생과 더불어 돈 벌기, 귀향하여 잘 살기 등의 구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설화나 소설의 귀결점은 이렇듯 고생하여 금이 환영하는 고향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승은 나그네 길이요, 저승이 본 고향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세상이 달라져서 내가 자란 고향 개념이 잘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나, 크게 보면 공술의 공수거의 개념이나 돌아가신다는 개념은 다 삼의 귀향의식, 귀소 본능을 뜻한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향, 그 특징과 의미에서 한국인의 고향은 국내에 있을 때는 낳아서 자라는 부모가 계신 고을이 되며, 국외에 나가 있을 때는 그 고을과 조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생사와 종교에 관해서는 이승일 때도 있고 저승일 때도 있습니다. 신화에서는 조상이 사는 북쪽이 고향이 되며 성스럽고 존경이 가는 땅입니다. 이처럼 고향의 정의는 다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향은 고향집, 고향마을, 고향산천, 고향 사람들로 나타나는
시골의 정든 모습이며 고향에 살고 있다면 아름답게 보존하거나 훌륭하게 발전시킬 일이며 객지에 있다면 내 고향을 자랑하며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이 촉진될 것이며 해외 교포와 국내 동포 사이의 접촉이 일어나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특성과 세계의 보편성을 가진 한국인의 고향을 특징과 의의에 긍정적이며 생산적으로 하겠습니다. 고향, 영원 무궁한 추억의 보물상자라서 하루 이틀 밤 새워도 끝나지 않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고향 떠난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들도 새해, 신정절, 음력 설날들이 각각 다른 날이지만 서로 축하하면서 덕담도 건네고 놀이도 즐기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도 다 함께 공양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희망찬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에 관련한 말씀을 드려서 고국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을 생각하는 고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 볼까요? 우선 마음이란 사전적 의미로 첫째로 인간의 내면과 우주 만유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좁은 의미의 마음은 육신에 상대되는 인간 내면의 지각 능력을 중심으로 인식됩니다. 마음은 사람의 내면에서 지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선, 정, 의, 지를 포함하는 주체로 몸을 주재한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넓은 의미로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보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으로 파악하고 물질적인 현상도 마음의 발현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불교는 마음에 대한 인식이 이를 대표하며 원불교 사상에서도 마음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음은 성품, 정신, 뜻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분별심에 국한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현상으로 드러날 때 매우 역동적으로 활동하므로 살피고 조절하여 마음의 역량이 바르게 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 수행을 마음공부, 용심법 등으로 부르며 과학과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으로 중시한다 하겠습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서태산 대종사는 모든 자연적 또는 사회적 현상과 이치, 모든 대상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마음 밝히는 공부, 통만병 명일심을 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주와 한 기운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자아를 학추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인이자 수행하는 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고향을 찾는 데 적공정진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른 한편으로는 지, 정, 유로 대표되는 인간의 정신장유 총체 또는 그 중심에 있는 것, 정신과 동요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신이 노고수, 이성을 체험하는 심적 능력으로 개인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마음은 파토스, 정념을 체험하며 보다 많이 개인적,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개념은 미계 사회에서 영원 불면의 신앙과 결부되어서 생겨나고 그 연장선에 영혼의 본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종교적 해석이나 영혼 또는 마음이 육체의 어디에 머무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인도나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마음의 자리를
심장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심장은 고동을 계속하며 사망하면 그 고동이 정지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심자 한자도 심장의 형태를 딴 상형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음을 심장과 거의 동일시한다는 점에서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하트나 독일어의 헤드나 프랑스의 코어 등이 모두 마음과 심장의 양쪽을 의미하는 것도 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드린 고향, 유명하신 분들의 시의 가사에서 고향을 떠나지 말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향은 언제나 아름답다고, 고향은 따뜻하다는 유형으로 귀결되고 있듯이 마음의 고향을 잘 드러낸 시어라고 믿습니다. 모든 공부의 근본이 마음이니 마음 공부하라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어 역시 성품 본래자리인 마음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고락을 함께 하신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이국만리 고향 떠나 낯선 곳에서 아주 포근한 고향의 가족과 집을 떠나 성공하겠다는 일념이자 마음으로 무장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꽃자리라 했지만 좋은 자리, 나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각자의 일터인 사업장이 꽃자리요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곳이 사무 현장입니다. 혹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소통으로 극복하셔서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과 소통하며 동고동락하는 인류의 동포의 형제애로 가족 사랑을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있으면 마음 고향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설날은 최대 명절이자 나를 잊게 한 조상분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효심이라고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인들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전화를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하는 사람, 전화를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합니다. 저는 전화하신 여러분들을 칭찬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무탈하신 가운데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역경, 고통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아무쪼록 모두 다 성공하는 다문화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4절기인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다가오면 기다리던 따뜻한 봄날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고 꽃피는 봄날을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